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 토호들에 의한 지역 토착비리 고발 프로그램이죠. 신암행어사 세 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신암행어사 또 진행을 위해서 우리 허경혜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혜 작가입니다. 네, 우리 허 작가는 이 신암행어사 시작되고 난 뒤에 새로운 별칭을 얻었다면서요? 신암행허사라고. 네네, 별칭은 아니고 아는 기자분이 이제 이 프로 보시더니 암행어사가 아니라 암행허사라고 하셔서 제 성이 허씨인데 허자는 어디에다 붙여도 이렇게 어울리진 않는데 아무튼 뭐 암행어사를 잘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1, 2회 시간까지는 그 지역 지자체장의 이제 비리 의혹을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그 어민들, 어촌계 그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수협 중앙회장을 뽑는 이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을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도 2023년도에 3월 18일경에 그 전국에 동시조합장 선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선거에도 그렇지만 이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도 아주 여러 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접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한 6개월 이내에 이런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이거에 따른 그 결과가 올해 있어서 이게 선거 조사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올해 아주 많은 이 선거 관련해서 이게 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 언론 기사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제목을 보시면 선거 전 골프 의류 제공한 동대구 농협조합장 당선 무효형. 기사를 뭐 아주 다 보실 건 없지만 시가 30만 3,05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제공을 했다라고 해서 물론 선거를 앞두고선 6개월 전쯤에 이렇게 제공한 거로 인해서 당선 무효형이 났다라는 거죠. 이게 35만 원? 30만 3,050원 상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30만 상당의 이제 그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하고 거의 같으네요. 그렇죠. 위탁선거법 자체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 기초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뭐 골프 의류 한 벌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가가 기사 내용에 보면 30만 3,050원 상당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꿀 한 통을 또 이제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가 5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그거로 해서 벌금 100만 원. 네,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네. 동대구 농협조합장은 벌금 200만 원.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분은 벌금 100만 원. 아무튼 두 분 다 200만 원이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됐다. 무효가 됐다라는 거죠. 매우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이런 조합장 선거도 지금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한 건만 더 보여드릴까요? 네, 조합장 선거 기간 홍어 돌린 출마 예정자 지지자들 벌금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요 분도 지금 보니까 홍어를 돌렸다라고 해요. 이게 조합장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조합장에 나가렸던 이 피고인은 출마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포기했고요. 그러니까 출마를 포기할 만큼 큰 사건인 거죠. 그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종합해서 형을 좀 벌금을 좀 약하게 잡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수협하고 거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이런 농협 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굉장히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특히 금품 제공 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법원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한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오늘 이 수협 중앙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는 지금 앞서 소개드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안이 좀 중하죠. 심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 끝까지 보시면 나오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선 기사에서는 한 분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아서
당선 무효가 됐고 한 분은 벌금 70만 원 그 앞서서 선고가 되기 전에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작년도 2023년에 KNN 뉴스라고 부산 경남 뉴스 채널이에요. 네. 거기에 좀 여러 건으로 관련 뉴스가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되는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수협 중앙회장 당선인 성접대 의혹 파문.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수협 비상임 이사회 회의가 워크숍이 부산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회의 이후에 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지금은 당선이 돼서 지금 회장직을 현직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후보로 출마할 예비 후보셨던 것 같아요. 이 노동진 후보와 그 다음에 중앙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5명의 지역 조합장들이 부산 인근의 호텔에서 술자리를 했다. 그러니까 룸사롱을 갔다. 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 접수가 돼가지고 경남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회장 선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 지역 조합장 선거에 한 달 앞서서 23년 2월 16일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었고요. 중앙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협 지역 조합장들. 과 직전 회장 이렇게 해서 92명이 중앙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 부산에서 이제 룸사롱에 그 노동진 그 당시는 이제 회장 후보였겠네요. 그렇죠. 회장 후보가 6명의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 네. 룸사롱에 갔을 당시는 이제 선거를 한 며칠 정도 앞두고 있었던 때인가요? 네, 선거를 2달여 앞둔 시점이죠. 2달여 앞둔 시점. 네. 예. 2달여 앞둔 시점에 이렇게 그 비상임이사 수협중앙회에서 주최하는 비상임이사 회의가 부산에서 있어서 부산에 갔다가 이 6명만 노동진 예비 후보와 그 선거권을 가진 지역 조합장 5명 합쳐서 6명이 별도로 술자리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농협조합장은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선거 지금 2개월 전이고 이제 룸사롱에서 네. 선거권이 있는 분들에게 후보가 회장 네. 후보가 뭔가 접대를 했다면 그리고 이건 통상적인 룸사롱 접대를 넘어서 지금 이제 성접대까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뭐 이건 당선 무효형이 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수협중앙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국 수협의 어떤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왼쪽 보시면 수산인 104만 명, 전국에 91개의 단위 조합이 있는 거죠. 지역 네. 조합이, 지역 수협이 있는 거예요. 92개. 그리고 어촌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부의 세상 그쪽에 한번 보시면, 네. 회원 조합이 91개가 네. 있고, 조합원 수가 15만 2,692명. 네. 그래서 그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보면 보통 그 전국 91개 수협, 그 다음에 16만 여 명의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장은 어민들의 대통령이다. 네. 네, 이렇게 불리운다라고 합니다. 각 91개 이제 회원 조합별로 이제 그 선거권이 한 명씩 그렇죠.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91개의 회원조합에 한 개의 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중앙회장, 수협 네. 중앙회장 선거권. 거기다가 직전 수협 중앙회장 하나까지 해서 92명이 중앙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이 있는 거죠. 투표권. 네,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지금 6명이 룸사롱에 갔다는 거죠? 노동진 회장 포함해서 6명. 포함해서. 네. 그러면 사실은 5명이면 상당히 선거에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거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이 수협중앙회장 선거, 2월에 있었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3명이 입후보했다라고 해요. 노동진 아, 회장을 3명이?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선된 1등은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었군요. 그렇죠. 46명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없었대요. 그런 경우에는 1등과 2등, 1차 투표에서
1에서 1, 2등을 다시 재투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접전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근데 재투표에서 노동진 회장이 단 2표 차로 아, 당선이 됐다고. 결선 투표에서 2표 차로 이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 네. 5명의 이 투표권을 가진 분을 상대로 네. 그 룸사롱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네. 상당히 당선 무효 그렇죠. 선거에 진짜 영향을 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박한 사안이었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회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에 수협은행도 있고 전국 지역 수협이 있기 때문에 100조 원의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주물주물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100조 원이요? 예. 그 KNN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 수협중앙회장 민선으로 되신 분이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네. 이렇게 물러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독직 비리에 연루가 돼서 중도로 그렇죠. 낙마한 모양입니다. 네, 그 5명 중에서도 그 당선 직후에 경찰 수사를 받다가 불명예 퇴진한 사람도 2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항상 시끄러웠던 곳이군요. 예. 돈이 많은 곳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예. 많죠. 네, 그래서 노동진 회장의 운명도 어떻게 될런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들려드리는 녹취 파일이 있는데 아주 좀 결정적인 녹취 파일로 사실은 들립니다. 저희가 이제 음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 변조를 좀 했는데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많이 리얼하다라는 거가 좀 느껴지고요.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2명은 전화통화 2명은 그 노동진 회장과 지역 조합장 6명이 그날 그 술자리를 가진 그 장소, 그 장소가 단지 술집이 아니라 부산 호텔 지하에 있는 황하라는 룸사롱이거든요. 네. 유흥주점이에요. 그 황하라는 유흥주점의 사장과 그 룸사롱 그 황하 사장의 지인 네. 이 2명이 그들이 술자리를 가진 후 6일 뒤에 전화 통화한 내용입니다.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제 그 룸사롱 사장. 그렇죠? 룸사롱 사장으로 보면 되겠어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15일 날, 12월 15일 날. 예. 내 수협 중앙회장 가 예. 저 회의 마치고 손님들이 뭐 6명인가 7명 누구 술 먹으러 황하가 먹으러 예. 했다는데 예. 나는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술을 먹고 갔다는데 그거 손님 6명 받을래 해서 나가지 해서 못 맞추겠는데 어떻게 나니까. 아하. 일단 빨리 오라면 없나. 아는데 예. 6명 왔지. 예, 6명이요. 2차 다 가고요. 어? 2차 다 가고. 그 6명 2차 다 가고 예. 그래가지고 좀 나이 먹은 사람도 있지. 한 70대 된 사람들도. 지금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그러니까 60대, 한 70대. 예. 70대 60 이상 됐으니. 그래. 맞다. 예. 그거 맞구나. 그래, 이제, 그 다른 건 없고. 근데, 예. 그 수협 그 회장이, 근데 그걸 갖다가, 예. 그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그걸 좀 알게 달래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뭐 품바이 하는 게 있는가 봐. 그 나중에. 예.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없고, 누가 봐도 그건 관계 없었지. 이게, 네 장사 잘 되면 돼. 그술 먹는다고 해서 그거 물어봤는데, 그럼 뭐, 최저장 6명이 가서 다 2차고 했다는데, 그 술값이 얼마인고, 그거 한번 누가 계산을 했는고, 그거 좀 알아가 봐도, 그래, 와, 이렇게. 아니, 계산하신 분은, 그날 아가씨 6명, 3618하고 호텔비하고 22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떨어져가고 그 다음날 붙였는데, 노동진 씨란 분이 계산 다 했습니다. 노동진. 술값은? 술값은, 저쪽, 소개시켜주나가 자기가 계산했고, 그러니까 2차비만 계산했어요. 아가씨 팁, 2차비만, 2차비하고 호텔비만 계산하고 빠졌습니다. 220만원, 220만. 술값에 90만원 부용 안 받았나? 예, 술도 뭐 많이 안 들어갔어요. 정확하잖아요. 뭐? 한 명은 2차 낸다고 들어갔고, 그런데 2차를 바꿔갖고, 그래고 하여튼 220만원 그날 돈이
저기 190만 원인가 밖에 없어갖고 30만 원은 내일 붙일게요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붙여지더라고요. 노동지가 220만 원. 아가씨 차지만 6명 2차. 그래 그거만 노동지가 했어? 예? 노동진이라는 사람. 아니 알는분이 아니고 네. 그게 전부 수협 우리 중앙에 똘마이들인데 그 지방의 조합장들이라. 예. 녹취 파일의 시점이 2022년 12월 21일이거든요. 이 시점은요, 그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날로부터 6일 뒤입니다. 네. 동안 그리고, 시점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술자리를 가진 그날은 수협 중앙회장 선거를 2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게 호텔비로, 그러니까 아가씨하고 2차 가는 비용 플러스 2차 비용 플러스 호텔비가 220만 원. 그렇죠. 220만 원. 예, 이거는 이제 지금 회장으로 당선된 노동진 씨가 계산을 했다. 그렇죠. 라고 2번씩이나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별도로 지금 술값 있는데 술값 90만 원은 이제 이날 자리를 이제 그 소개해준 분이 네. 90만 원을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 소개해준 분이 노동진 후보하고 이제 어떤 관계느냐에 따라서 저 90만 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이제 불법적인 금품 접대로에 포함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최소한 일단 저분의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2차 비용 플러스 호텔비에서 220만 원은 이제 노동진 당시 예비 후보로 해야 되겠군요. 지금 그렇죠. 회장이 됐지만 네. 그분이 계산하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상황이 둘이 뭔가 이렇게 뭐 공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거로 들렸고요. 네, 저희가 네. 직접 녹취록을 들었을 때는 특히나 황하 사장의 대답을 들으면 그 상대편이 그냥 묻는 거에 있는 사실, 있었던 사실 그대로 대답하는 상황으로 들리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분은 사실은 좀 뭔가 이 불법적인 그 선거 이 접대 네. 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황하 사장은 그날 있었던 얘기를 네. 자기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네. 그리고 노동진이 계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게 나왔어요. 368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네, 190만 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부족한 돈 30만 원은 그 다음날 노동진 씨가 계산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이 녹취록에는 뭐 미처 안 나간 부분이지만 그들 6명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내용도 참고로 지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이 녹취록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산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협 중앙회에서 주최하는 비상임 이사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비상임 이사 회의에 참석했던 비상임 이사 지역 조합장분이 그 노동진 씨도 그 당시 비상임 이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그 노동진 씨를 포함해서 그때 같이 그 회의에 이 술자리는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어떠한 지역 조합장님의 그날의 상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나으러 갔으니까네. 그게 거기 참여하는 그런 비상임 이사는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비상기사 14명이나 그럴 거요. 비상임이사가 당시 한 14명 정도 대략. 네, 그리고 사회이사가 5명 되고. 그러면 그날 회의는 비상임 이사 14명 정도랑 사회 이사 5명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는 안 온 것 같은데? 난 못 봤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기로는 비상임 이사 이사회라고 들었는데 네, 비상기사. 비상임 이사 14명 정도가 줄을 이룬 회의였나요? 네, 회의했죠. 그 회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우리가 차는 식당에서 했어요, 식당. 1차 회의는 식당에서 가지고. 네, 고깃집에서 했어요. 예. 요즘 생각하면. 약간 걸어서 고구에 또, 거기 가니까 맥주 팔고. 그냥 동네 호프집 같은데. 네, 그런 데서
됐죠. 노래 부르고 홀에서. 그러니까 1차 고깃집에서 이제 회동을 갖고 회의를 하고 거기서 가는 데서 호프집에 가서 이제 조금 친목 도모를 하신 거네요. 네, 거기서 그리고 보통 대략 뭐 기억은 좀 1년도 더 남짓한 일이라 안 나시겠지만 거기 수협 중앙회에서 정해둔 그 부산 송도 쪽 호텔이 있다고 그러는데 글로 그러면 이제 귀가하신 시간은 대략 몇 시 정도 되셨어요? 너무 늦지 않은 밤 시간에 귀가를 하셨겠네요. 네,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9시, 10시 그 사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여기 호텔로 이제 돌아오신 분들은 각자 배정된 방에서 씻고 주무셨겠네요. 그죠? 소문을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가시니까네. 진짜 조합장님을 빼놓고 갔어요, 그들이. 그렇죠. 14명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아니요, 예. 그 몇 명 있어. 그 소문에는 뭐 5명 데려간, 6명 데려간, 이런 조합장들 뭐 몇 명이 갔는데, 네. 무슨 호텔이나 가라, 무슨 뭐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뭐 애락하고, 뭘 했다고, 이러더라고. 그게 많이 놀라셨겠어요. 난 그래서, 이게 뭐야, 난 거기서 누가 무슨 소리 하나, 이러더라. 안 가고, 안 좋았던데, 가서, 그런 소문이 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거 중앙에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5명 이름을 알고 이래 보니까, 예. 자꾸 얼굴이 인상이 안 좋더라고. 그분들이 참여했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왜 조합장님은 빼놓고 갔어요? 5명만? 모르죠, 나를 빼놓고. 원래 뭐 노동진 회장님이랑 뭐 친분이 없으신가요? 친분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하고는 아주 친하더라고. 원래도 선거 앞두고는 왜 굉장히 몸을 살림을 힘들 하시잖아요, 모이는 거를. 그럼요. 네, 그래서 조합장 보시기에는 그게 선거와 관련성은 없으리라고 보세요? 좀 있다고 봐야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그동안 네. 그 이사분들이 선거권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에 해당 선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이사분들이 또 돈 내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네, 또 예를 들어 노동진이 그 회장님이 돈 냈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그리고 조합장님도 선거 치르셨을 텐데 선거 앞두고 이렇게 밀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룸사롱이라는 데가. 그렇죠. 또 6명이 모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람부터 산처럼 살면 되죠.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지금 인터뷰에 응하신 분도 그날 부산에 비상임이사 회의에 참석했던 비상임이사 중에 한 분이세요. 네. 비상임이사의 자격 중에 뭐 이제 지역 조합장인 비상임이사가 있고 조합장이 아닌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역 조합장으로서 참여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본인은 빼놓고. 비상임이사들이 14명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6명만 지금 노동진 회장과 포함해서? 함께 포함해서 6명만 이제 따로 호텔에 가서 술자리를 가졌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이 소문을 듣고 살짝 기분이 상하셨대요. 나는 왜 빼놓고 갔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내부에서 조금 소문이 좀 퍼졌던 것 같고. 그렇죠. 그 당시에 비상이사님들이 회의 후에 묵기로 했던 호텔은 부산 송도에 있는 무슨 좋은 호텔이었대요. 네. 그런데 지역 조합장분들이 60대 이상, 뭐 70대도 있고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 수협 중앙회에서 이분들의 이 동선을 체크하고 뭐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직원들이 몇 있었는데 이제 노동진 회장을 포함해서 6명만 귀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뭐 알아봤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아무튼 그 다음날 소문이 났대요. 이분들은 지정된 호텔이 아니고 별도로 노동진 회장하고 포함해서 6명은 이제 그 부산 호텔. 별도의 호텔에서 묵은 거군요. 네, 송도 그리고 뭐 호텔이 새벽 아니고. 2시, 3시, 4시 뭐 이렇게 각각 들어왔나 봐요. 네, 그래서 소문이 났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네. 듣고 그 황하의 이제 사장님한테 좀 확인 전화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전화할 때 6명인가 7명이 갔다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통화가 시작을 됐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터뷰에 응하신 이 지역 조합장님은 그리고선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있는지 그 다음 달 회의 1월이었겠죠. 1월에 회의에 가서 그 5명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얼굴 그분들도 회의 참석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14명 정도니까 얼굴에 인상이 되게 안 좋았다. 네, 너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6분 노동진 회장을 빼고는 이제 5명이죠. 네. 만약에 선거를 목적으로 모였다고 얘기한다면 이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단순히 한 표를 이제
잘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접대를 했다기보다는 네. 선거를 2달 앞두고 있던 시기 때문에 물론 그랬을 수는 있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노동진 캠프를 조직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이 노동진 회장이 접대했었던 그 5명은 말하자면 선거를 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조직원들이었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 그냥 단순히 5명 개별 이 조합원들 상대로 접대를 했다기보다도 앞으로 자기가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 조직원 역할을 하실 분들을 접대를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소문들과 함께 저희가 결정적인 녹취록도 들어봤기 때문에 이 황하라는 룸사롱이 어떤 데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강진구 기자님과 저희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폐업했습니다. 올해 말로 작년 말에. 작년 말에? 31일. 그럼 거기 사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는 거라고? 우리도 반값을 400만 원 받아요.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방에. 정산 안 해주시고. 보통 거기 손님들 거기서 있다가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묵고 좀 걸어 보통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반값이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올해 잘못해서 서울요. 그래서 왜 그 수협 중앙회장 선거 때 좀 시끄러웠던 사건 아세요? 네, 그러니까 황하가 이 호텔 지하에 있고 그리고 이 황하에서 같이 술을 먹었던 일행들이 이 호텔 입찰 가격에서 이 호텔에 묵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황하라는 룸사롱이 부산 호텔 지하에 있는 매장이고 거기에서 술자리를 하고 2차를 가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있는 부산 호텔로 가서 네. 묵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폐업을 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요 사건이 이제 언론에 지역에 보도되고 난 뒤에 네. 시끄러워지면서 이제 폐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산까지 간 김에 폐업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황하라는 룸사롱이 규모가 어떤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싶어서 저희가 지하실로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네. 네, 보시죠. 이전에 여기 황하 폐업했나요? 황하가 있었던 곳이 어딘가요? 지금은 그 서울에서 온 그 기자님인데 거기 황하가 좀 폐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작년 10월. 작년 12월 달에 어쩐 일로 폐업을 하겠네요. 영업이 잘 안 돼서 좀 안 좋은 일이 한 번 좀 있었죠.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또 수협 중앙에 그 선거 과정에서 부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역 뉴스에는 크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보도가. 개인이니까. 그래도 그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보도가 되면은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로 접대하는 데 얘기들어요. 계속해서 힘들다 그랬어. 아무래도 영업시점이다 보면 저희는 아가씨들 수급하기도 힘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로 만들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면 수협이가 터지면서 결정. 어쨌든 업장이 이쪽에 있나요? 왜? 아니 지금 뭐 폐업된 장소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네. 제가 술 마셔 나오는 거다 보니까 다 이제 우중에 제가 다 하고 신고하고 해놨죠. 이게 저기 프론트였던 거예요? 별로 입구였나 봐요, 저기가. 그래서
혹시나 시판 이시 쓰려고 잘못되겠습니까? 여기 위에 이런 데는 좀 고급스럽게 돼 있는데, 그럼? 룸이 꽤 많네요. 그럼 그 수협 중앙에 사람들이 굳이 접대할 때 왜 여기 데리고 왔어? 제목 어때? 제가 저때 가봤는데 저기가 굉장히 좀 낡고 오래된 이제 룸사롱이었는데 룸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근데 뭐 관리가 지금 안 돼서 그 당시에 먼저 관리가 될 때는 좀 어땠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관리자분 설명을 들어봐도 원래 영업 자체가 잘 안 됐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한 6명 정도 손님이 한꺼번에 온다 그랬으면은 이 황하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님이 그렇죠. 예, 그때 와서 네.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서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에는 조금 영화를 누리던 룸사롱이었던 것 같은데 네.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많다 보면서 조금 조금 퇴색이 짙어가는 룸사롱의 느낌이 났던 건 사실이고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22년 12월 15일 그러니까 수협 중앙회장 선거 2달을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권을 가진 분들 포함해서 노동진 회장이 6명이 술자리를 하고 2차를 나갔다라는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14명 정도가 묵어야 되는 송도 모 호텔에 이 6명이 늦게 들어오고 따로 들어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문이 났겠죠. 네네. 네, 누가 늦게 들어왔다더라, 언제 들어왔다더라, 뭐 술자리를 가졌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익명의 누군가가 이거를 선관위에 고발을 합니다. 제보를 했군요. 예,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이제 선관위에서 여러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 조사를 하는 선관위 측에서 이 황하 룸사롱 사장에게도 이제 조사를 하러 나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황하 사장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날 통화했던 그 지인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아하. 네, 들어보시죠. 그때 조합장들 술 먹으러 갔다 아닙니까? 조합장들래. 그게 선관위에서 조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내 만나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조합장보다 내한테 빨리 전화 좀 해달라지. 지금 8시쯤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합장들이? 자, 그때 조합장 저기 술 먹으러 왔다고 저한테 전화했었다 아닙니까? 친구라고 뭐. 근데 선관위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 술 먹으러 온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잠깐만.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 선관위에서 지금 내를 찾아온 거라 해. 지금 와 있나? 와갖고 내가 지금 일부러 시간을 늦추고 있거든요. 8시쯤 오자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뭐 술 먹고 돈 주고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되지 뭐. 그럼 그 사람 아무 관계 뭐 관계 있노 우리가 아무 관계 없지. 아니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저한테 그러면 조합장이고 전화를 한 통화 해줘보라 하지.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 뭐 아무 관계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우리가 뭐 장사하는 사람. 주고 돈 주고 뭐 그래. 먹고 갔다 이러면 되네요.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이분들한테 혹시 내가 뭐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면 피해가 갈까 싶어서 어떻게 이야기해달라고 뭐 부탁을 할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들으신 반대로 지금 이 황하 사장님은 겁에 질린 거예요. 선관위에서 조사가 나올지 몰랐는데 갑자기 조사가 나왔고 자기가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면 혹시 그 노동진 일행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 당시 전화를 줬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되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 노동진 쪽에 연락처를 알려주면 내가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지만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다시 이제 재차 선관위 직원들이 나왔을 때 전화를 걸면서 이제 예전에 자기가 이제 이분한테 했던 얘기는 그건 제가 조금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사실임을 전제로 이분하고 그렇죠. 상의하는 거죠. 맞죠.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조사로 선관위가 나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날 왔었던 우리 손님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그날 왔었던 그 손님들 조합장이죠. 하고 한번 통화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지금 연락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보여지지만 첫날 이분하고 이 지인분하고 그 통화를 했던 내용, 네. 이 차를 갖고 220만 원 비용을 노동진이 계산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 등등을 전부 다 사실로 전제하고 지금 대화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해가 안 가려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네, 그분이 연락처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 조합장에 얘기해 준 대로 나는 얘기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제보자가 경남 선관위에 이렇게 그 신고를 하니까 경남 선관위에서는 조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저희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 녹취록은 당연히 확보가 됐을 거고요. 녹취록을 이미 제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더 확인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그 부산 호텔이 나오잖아요. 네. 부산 호텔에 그들이 드나드는 장면, 요새 CCTV가 많으니까 네. CCTV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성접대까지 있었다라는 녹취록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던 그 접대부라고 하나요? 접대부들이 같이 정말 있었는지 이런 그 호텔의 CCTV를 좀 확보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보도가 된다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무혐의로 종결이 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첫 번째 그 신고를 받은 경남 선관위에서는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게 무혐의가 났을까? 네. 저로서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남 선관위가 있는 창원으로 가보았습니다. 네.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근무하셨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어차피 조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리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비공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네. 주관에서 조사하셨던 조사 담당관님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지금 1항에 갔고 한 분은 지금 중앙에 파견 가 있어가지고 네. 아, 그때 담당하시던 두 분이 지금 다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네네. 사건 내용이나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받은 거에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녹취록이 있잖아요. 씨랑 아신지 모르는데 그 7월 15일 날 술 먹고 성매매 혐의 그거는 이제 일반 6일 뒤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위탁선거법 위반되려면 선거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거를 이전에서 있다 없다 그때 저희가 판단했던 내용에 대해서 네. 어차피 저희도 자료의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저도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수협 중앙회장 선거 2달 앞두고 한 모임이었고 더구나 그 6명 중에 1명이 노동진이라는 분이 중앙회장에 나간 후보 중에 1명이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모든 게 증거나 뭐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녹취록이 일반적인 증거 자료가 안 되나요? 거기에 보면 노동진이 직접 돈을 냈다. 그 술을 먹었다 같이 보통 6명 와서 술을 먹었고 같이 2차 나갔다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 사람 돈을 줬어요. 네.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게 증거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 거기에 이미 선거권이 있고 그들 모인 5명은 100% 투표권이 있는 조합장들인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당사자 그 두 분이 만약에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얘기 직접 다 듣고 진짜 그거 제공받은 사람이 이렇게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건너인 두 사람이 얘기한 전화 통화 내용하고 이게 증거를 입증할 만한 그 증거 그 입증 정도가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경남선관위에서는 그 녹취록을 확인을 하셨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이 선거법의 위반으로 보기에는 뭐 조금 아주 확진적인 그 증거 능력을 아니, 갖추지 저희가- 못했다고. 여기서 종결이 안 됐어요. 안 했죠. 그 여기서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경에다 드리면서 이런 자료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너네 강제 수사권 있는 너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조금 더 해줬으면 궁금한 게 근데 네. 보통 이게 해경은 어쨌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육지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술집이 해경이 아니라 경찰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그 중앙회장, 수협 중앙회장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할을 뭐 해경에도 줘도 되고 일반 경찰서에 줘도 되고 이거는 그 상관은 없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경찰 도경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경이랑 도경이나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수협 조합장이나 수협 중앙회장 선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해경 쪽으로 달라 그리고 또 그 경찰청에서도 뭐 자기는 어차피 해경에서 들어오든 경찰로 들어오든 뭐 중앙 쪽에 가서 심의를 받고 이런 건 어차피 한 곳에 모인다. 그래서 이건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합장 선거 관련해가지고는 해경에 다 넘겨드렸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 다음 주 답변 주신다니까 그 당시에 여기 위탁선거법 관련해서 위반 혐의로 온 사건에 대해서 이 선관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로 어디 정도까지 조사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때 하동진 씨는 조사를 하셨을 테고 그 항암 사장도 조사하셨어요 여기서?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요건에 대해서 이걸 조사를 하고 안 하고 누구를 뭘 어떻게 조사하고 안 하고 요 말씀 못 드리고. 말하자면 이제 이 경남 선관위가 이제 선거 경찰이나 1차.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정한 이제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이 공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적 기관 선거의 공정성을 또 불법적인 선거를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네. 이 황하 사장님 이 차를 갖고 220만 원 또 후보로 나왔던 분이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선거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네. 저도 자리에서 납득이 너무 힘들었고 더 세세한 질문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주무관은 계속 비공개 내용이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 네. 이런 말로 계속적인 응대를 했고요. 저희가 한 30분가량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지도과에서 이런 위반 사례에 대해서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한 건지 제대로 조사를 한 건지 뭐 황하 사장을 불렀는데 뭐 황하 사장이 뭐라 그랬는지를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예, 며칠 뒤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위탁선거법에 의한 선관위에서 가진 조사권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굵은 볼드체 위주로 보시면은 장소 출입, 질문, 조사, 자료 제출 요구. 이게 위탁선거법에 이제 기재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 증거 물품을 수거할 수 있다. 그다음 동행이나 또는 출석 요구권. 요 정도까지 안에서 본인들은 할 거는 다 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저희 같이 가신 그 PD님도 질문을 했지만 이게 뭐 부산 호텔이란 육지에서 술자리에서 일어난 건데 왜 이거를 선관위에서 조사를 종결하지 못한 사항을 이 관할 경찰서 이게 창원이면 창원 관할 경찰서로 넘기지 않았는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럼 수협에서 그분들의 답은 수협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해경청으로 넘겼다라고 하지만 그 창원에도 창원 해경청이 있거든요. 그럼 창원 해경청으로 넘겨야지 왜 부산에 있는 남해 해경청으로 넘겼을까? 네, 뭐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선거 범죄를 이제 수사하는 수사청 관할이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경남 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들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의외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부산에 있는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이첩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네. 증거 불충분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남해 해경청으로 넘어와서는 CCTV를 이제 그 보려고 부산 호텔에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CCTV마다 이 보관 기간이 있잖아요. 보관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 접수받았던 성관위에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성관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해경청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탁선거법 조사권에 보면은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 증거 네. 물품을 이제 그 수거할 수 있도록 권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 신고 제보가 접수되고 난 뒤에 현장에 또 그 아까 화가 사장님 얘기에 따르면 현장에 갔잖아요, 선관위 직원들이. 그렇죠. 네네. 그럼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 황하 사장님으로부터 그날 상황을 전해 들으면 당연히 황하 사장이 황하에 있는 CCTV, 그렇죠. 그날 그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2차 갔던 이제 호텔 이제 CCTV 또 거기도 또 대검 결제 내역, 네. 그 다음에 그 2차를 갔다라고 하는 아가씨들 인적 사항, 네. 뭐 이런 등등들을 파악하는 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업무죠. 그렇죠. 네네. 수사관도 아닌 지금 강 기자님도 정확하게 찝어주셨잖아요.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남해경청에서 나온 그 무혐의 결정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지금 뭐 모든 내용을 다 실기는 조금 공간이 잡아서 거기서 그 호텔 CCTV는 보관 기간이 넘어서 자기네 갔을 때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네. 대신 그 근처에 부산 무슨 중구청인가 구청이 있었대요. 근데 부산 중구청의 그 CCTV 목적은 사실은 방범 CCTV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뭐 아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 부산 호텔에 있던 그 6개의 객실 이용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들이 6개의 객실을 이용했다라는 기록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출한 녹취록 저희가 아까 들었던 거요. 네. 거기에서 술값 90만 원은 어떤 분이 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2차 비용, 도우미 네. 비용, 호텔 비용 220만 원은 노동진 씨가 계산했다. 이런 거를 다 인정을 했어요. 조사가 됐고. 그러니까 녹취 파일은 여기서는 증거로 인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나 피의자 및 수협조합장 5명은 당시 술자리는 뭐뭐뭐 조합장, 그러니까 노동진 말고 5명 중에 한 조합장이 마련한 자리였다. 저분이 90만 원을 냈다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 자리가. 네. 네, 그러니까 그 술값은 다른 분이 낸 네, 다른 것도? 분이 성명불상자로 나와서 저도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전혀 노동진 씨와 관련 없는 네. 사람이 90만 원을 냈대요. 네. 그것도 좀 웃기죠. 그리고 그 술자리를 마련한 건 노동진 회장이 아닌 다른 조합장이 마련한 거고 녹취록 내용과 달리 일부 조합장들이 여성 접대부 팁값 등 유흥비를 분산해서 지급하였다라고 경남 성관위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술값으로 n분의 1 계산해서 30만 원을 송금을 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서 유흥주점과 그 근처 압수수색을 해서 뭐 거래 명세서, 거래 장부, 관련 CCTV 녹화 영상 이런 피의자의 그 노동진 씨의 기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카드 단말기에도 그 노동진 씨가 주장하는 30만 원 요거는 있었지만 그 이외의 유흥비를 계산하였다라고 보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지금 저 경찰 결론대로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날 유흥주점에 가서 그 2차 비용하고 호텔 비용 플러스 220만 원. 네. 그걸 이제 황하 사장님은 지인분한테는 노동진이 결제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 경찰 그 조사 결과에서는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각자 냈다는 거잖아요. n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서. 네. 사실 그게 이제 경험치상 그것은 좀 이상하긴 해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아주 이상하죠. 룸사롱에 사실은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이게 뭐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유흥주점에 그 불러가지고 술을 먹고 2차를 가고 하는데 각자
30만 원, 한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긴 하네요. 네, 이게 6명이면은 30만 원씩 하면 30만 원씩 6명이면 18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호텔 룸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껴 맞추자면 5만 원씩 6명이면 그것도 30만 원. 그거 합치 210만 원인데 220만 원을 냈다고 녹취록에서 나오거든요. 네. 노동진 씨가 10만 원을 더 낸 건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자 30만 원씩을 전부 그 유흥주점의 공식 계좌로 네.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좌는 확인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도 확인이 아직 안 했나요? 네네. 그런데 보통 이런 술값을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네. 각자 또 계좌로 30만 원씩 이렇게 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경험칙상 참 사실은 이 사실로 네. 믿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이거는. 네. 이런 계좌나 이런 것도 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 카드 단말기상에 지금 결제된 내역은 네. 지금 노동진 씨가 보냈다는 30만 원만 지금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30만 원만 확인이 된다. 왜냐하면 노동진 씨가 이제 그때 220만 원 중에 190만 원 중에서만 이렇게 현금으로. 하고 30만 원을 안 됐다고 하니까 30만 원 그 다음에 계좌로 보냈겠죠. 그렇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계좌로 이제 받은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결제를 처리를 하고 네. 현금으로 받은 부분들은 이제 보통은 공식적으로 이게 매출로 안 잡죠. 그렇죠. 예. 네.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 대금 결제 그 내역에 공식적인 결제 내역에 30만 원만 잡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당연히 그 나머지 그 돈들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입금되는지가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근데 보면 네, 이게 확인이 안 됐다고 해서 증거 발견이 되지 않아서 네. 증거 불충분으로요. 네, 혐의 없음으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아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납득이 안 되죠. 이게 예. 술집을 가면서 각자 30만 오늘 뭐 술값은 각자 n분의 1 더치페이 네.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흥문화에서 이런 경우는 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더 그 문화가 네. 더 이제 한 명이 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고 네. 더구나 그 정황상 그냥 제가 네. 생각해 볼 때 2달 후에 나 선고 나가는데 야 내가 쏠게 이거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뭐 스폰서를 내세워서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내게 하더라도 네. 이렇게 그 선거를 앞두고 한번 불러가지고 네. 야, 오늘 술값은 n분의 1이에요. 네. 각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경험칙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소문으로든 들은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소가 웃을 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다른 익명이 어떤 분이 또 다시 신고를 합니다. 네. 네,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게 이제 남해지방 해경청에 접수가 됐는데 뭐 결론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국은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피의자에 보이는 왜 7명인가라고 하면 1번이 노동진 회장, 2번이 술값을 계산한 성명불상자.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3, 4, 5, 6, 7은 같이 술자리와 성접대를 했던 그 지역 조합장님. 이렇게 해서 7명. 네. 가와 나는요, 그 밑에 죄명을 뜻하는 건데요. 아, 죄명을 뜻하는 예, 거예요? 예. 이번에 처음에는 그 선관위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했겠지만 이번엔 두 가지 죄목으로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위탁선거법 위반, 두 번째는 성매매 처벌법. 네. 네,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이들 7명을 고발을 합니다.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불송치 결정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불송치 결정서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어떤 거에서 무혐의가 났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우선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사유를 그 결정서에서 보면 우선 술값 90만 원을 낸 사람은 노 회장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왜 돈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90만 원이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참석한 지역 조합장 중에 한 명의 어떤 그 지역 조합장의 후배가 그 마련한 자리다. 네. 그러니까 노동진 후보가 마련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모인 6명이 선거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대요. 일관되게. 네. 예. 그리고 노동진 명의 통장을 보았으나 기부행위나 공모를 알 수 있는 특이점이 없었다. 그리고 경남 선관위로부터 받은 수협장들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 등에도 공모의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이 나왔고요. 근데 위탁선거법상 기부금을 준 사람도 뭔가 벌금이 있겠지만 받은 사람의 경우도 네, 벌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석한 5명의 조합장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이 일관되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 네. 네, 이래서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은 불송치가 네. 났습니다. 자, 여기 좀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상황이 대충 그려집니다. 지금 네. 보면 이제 술값 90만 원을 낸 분이 있고, 네, 그 자리를 마련해준 조합장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는 노동진 후보가 네. 참석을 했고요. 그러면 네, 노동진 후보를 위해서 누가 이 술자리를 마련해주고 내가 그 내가 술값은 제가 계산할 거라고 얘기했던 스폰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폰서는 당연히 노동진 회장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사실은 술값은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서로 모른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술값은 이제 그 누군가가 스폰서가 결제를 했고, 네, 근데 이제 2차 이제 비용이 나온 건데, 네, 2차 비용까지는 스폰서가 이제 그 결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비용은 그러니까 노동진 회장이 내가 낼게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노동진 회장이 이제 그 당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이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노 회장님은 이제 뭐 미리 계획을 하신 거죠. 현금을 그러니까. 190만 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중에서 딱 보니까 2차 비용 전부 호텔비까지 얼마인데 했더니 22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중에 있는 게 지금 190만 원밖에 없으니까 190만 원 하고 그 다음 내일 날? 다시 30만 원 줄게. 근데 30만 원을 현장에 찾아가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귀찮죠. 예, 그러니까 30만 원은 아마 계좌 송금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딱 맞아요. 네. 그러면 술값은 노동진 회장을 위한 누군가가 스폰서가 술값을 결제하고 220만 원은 노동진 회장님이 자기 수중에 있는 거 190만 원 현금 내고 그 다음날 계좌로 30만 원을 쏘고 네. 그리고 이 사장님은 현금으로 받은 거는 결제 처리 안 하고 계좌 송금 받은 것만 결제 처리했던 그러니까 거. 이 수사권이 없는 강 기자님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남해경청에서는 이걸 불송치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황하 사장님이 얘기했었던 통화 녹취 파일은 굉장히 강력한 물증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노동진 회장이 220만 원 결제했다는 거는 강력한 물증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각자 그 n분의 1로 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돈을 냈는지 그렇죠. 부분들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조사 과정을 보면 각각 n분의 1씩 돈을 냈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n분의 1로 따져도 220만 원은 n분의 1 따도 나누기가 잘 안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으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강력한 물증인 황한 사장님의 녹취 파일을 그냥 이 노동진 회장 등 관련자들의 그냥 진술에만 네. 의존해서 그 진술이 정확히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조사를 저는 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고발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 위탁선거법 위반만 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매매 혐의에 대한 네, 그 처벌도 요구하는 죄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역시 불송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불송치 사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남해경청에서 구청 CCTV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호텔에 들어간 건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행들이. 그리고 호텔에서 하는 뭐 객실 이용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네. 여기서 이들이 6개를 예약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방에 일행들이 네, 각각. 여성 접대부하고 같이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여성 접대부가 들어간 거는 볼 수가 없죠. 왜냐면 호텔 CCTV는 그 당시 이미 기한이 넘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밖에 호텔 밖에 있는 구청 CCTV로는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만 네. 그 객실을 각각 혼자 이용했는지 여성 접대부가 이용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구청 CCTV에는 그러니까 뭐 네.
그 손님, 남자 손님하고 도우미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짝을 져서 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네. 확인은 안 된 모양이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방범용 CCTV보다 보니 화질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이들은 확인이 되지만 여성 접대부가 같이 있는지 아닌지는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죠. 네. 네, 네. 다만 이제 그날 술을 먹고 그 호텔 방에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일행들이.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들었던 것과 같이 그 전화 녹음 파일에 2차비랑 호텔비를 계산을 하고 6명 모두 2차를 나갔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일행 6명이 전부 호텔비를 네. 계산하고 그렇죠. 2차 비용 계산하고 호텔비랑 2차비 계산하고 네. 2차를 나갔다까지도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러나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당시 현장에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현장 당일날 덮치지 않으면은 성매매 네. 증거 자료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 CCTV는 보존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 영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네. 구청 CCTV는 여성 접대부인지 아닌지 그냥 지나간 여자인지 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애당초에 경남 성관위에서 했어야 현장 돼요. 했을 때 호텔 CCTV 구청 했어야 호텔 돼요. CCTV를 확보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미 지난 거죠. 남해 해경청에 왔을 네. 때는. 그리고 이 성매매 혐의에 대한 지금 사유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이 여기 참석했던 6명의 조합장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친문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분은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방에는 들어갔으나 여성 접대부가 추가 금원을 요구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두 가지의 이런 사례로 그냥 방에는 들어갔으나 뭐 안 하고 나왔다. 뭐 방에- 6명이 각각 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여성 하셨어요. 도우미들과 함께 방에 들어간 사실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미 뭐 호텔 프로그램에 예약이 됐잖아요. 객실 네. 프로그램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황하에다가 이제 2차 비용을 네. 여성 도우미의 그 뭐 화대 2차 비용을 계산한 것까지는 또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성매매를 전제로 해서 도우미하고 호텔에 들어간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각자 호텔에 거기 들어갔긴 했지만 나는 만취 상태 에서 못했다. 됐다. 또는 도우미가 더 웃돈을 요구를 한 더 거예요. 요구를 해서 그렇죠. 웃돈을. 그게 못했다. 들어는 갔으나 그냥 나왔다. 들어간 사람 중에 6명 중에 어쩌다 한두 명이 그런 사례가 뭐 있을 수는 있는데 6명이 다. 6명이 공이 다 그랬다는 거잖아. 다 그렇죠. 네.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말.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 거는 일부만 보여드리지만 여러 조합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6명 중에 2명은 아예 술을 못 하신대요. 아, 6명 중에 2명은 네. 그래서 다 6명 다 만취해서 못했다 이걸로 할래다가 제 네. 생각입니다. 네. 뭐 금원 요구해서 그냥 나왔다 이런 네. 분들도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잠깐 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걸 그쵸. 이들의 주장을 네. 참.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성매매 처벌법에서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저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성매매를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대요. 접대부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아까 여기 있던데. 보니까. 네네네. 여기 이 그 불송치 사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당시 그러니까- 나갔던 접대부들이 그렇죠. 예, 정말 성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면 되는데 그 당시에 나갔던 접대부들에게 전화를 하면 받질 않았고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로 종결이 됩니다. 여기는 네.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조사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전화번호는 확보를 했겠군요. 일부는 네, 6명 왜냐면- 중에 일부는 확인을 해서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 수조차 없었대요. 인적 사항을. 네.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들어봐도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6명의 n분의 1이면은 22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많아봤자 뭐 210만 원 아니면은 180만 원? 이것도 이상하고. 최소한 각자 간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인은 얼마 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네. 확인하고 네. 그리고 난 얼마 냈고 그럼 그거를
뭐 현금으로 냈냐, 계좌로 냈냐를 물어보고 네. 현금으로 냈다고 한다면은 언제 냈냐? 그날 그렇죠. 뭐 술 먹고 2차 네. 가기 전에 그냥 현금으로 냈냐?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여기 보면은 네. 그날 같이 그 2차를 갔었던 일행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조사는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는데, 했대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취 상태라 방에 들어갔다 그냥 못하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둘러댄 이제 거죠.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전부 n분의 1로 지금 n분의 1이요? 돈을 네네. 냈다고 한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n분의 1로 당신은 얼마를 어떻게 냈는지를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다. 네네. 요것도 확인을 했는데, 이 불송치 결정서에 지워져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워져 오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얼마를 냈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확치가 않아서 보도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6명이가 각각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물어본 거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뭐 전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네. 얘기의 연속이에요. 얘기의 연속. 그렇죠. 예, 그 누군가 그 선거를 앞두고 유흥주점에 갔는데 네. 유흥주점에 가서 우리 2차 비용 n분의 1 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폰서 90만 원 술값을 결제하신 분이 노동자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갔다. 네, 모르는 사이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인데 선거 관련된 얘기는 선거 이제 했대요. 2달 앞두고 있는데 네. 거기에 후보가 갔는데 네. 선거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 네. 그리고 2차를 가서 도우미하고 같이 방 안에는 들어갔는데 6명이 전부 다 못하고 나왔다. 어디까지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야, 네, 이건 저희 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조사를 이렇게 한 저희로서도 의아함이 너무 많은 이 수사를 한 남해 해경청에 저희가 가야만 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여기 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계시다고요? 팀장은 4천에도 뭐가 있어요? 4천에 한 연결서 가셨다. 그래도 그 팀이 있을 거예요. 팀원들 다 발려. 팀원들이 3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발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유리 씨에 같이 봤다, 유리 씨에 같이 간 거예요. 수사에 그 연속선 사람들 한꺼번에 아니 수사라고 하는 게 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연속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원이 한꺼번에 바뀌기보다는 당연히 한두 명 정도는 저희가 이런 사건을 통역하고 관련이 가능한 걸로 선거하에서 연락을 하신 거죠? 아니요.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회장님은 잠깐 뵈러 알겠어. 홍보나 어디가 연락을 해주시죠. 일단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남해해양경찰청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이제 윤 팀장 네. 그 경위를 만나러 왔는데 이런 정도 수사하면은 이제 팀장 혼자서 수사를 안 하고 같이 팀원들하고 같이 수사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팀장도 없다고 그래서 그럼 팀원들 중 남아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팀원들도 전부 다 발령이 났대요. 이 사건 끝나고 난 뒤에 싹 다 팀원들이 전부 다 네. 타 근무지로 발령이 났다는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천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나 일정이 안 돼서요. 네, 저희가 사무실 들어와서 제가 윤경희에게 네,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했군요. 네, 한번 윤경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에 수협중앙회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혐의로 고발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남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다가 종교를 안 한 채로 남해 해경청으로 이게 이첩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 사건 기억나세요? 대략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좀 그한데요. 요즘에 사건 관련해서 답변을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답변 하실 수 있는 것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탁선거법
관련했었기 때문에 성관위에서 조사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서 종결이 뭐 안 돼서 다시 그 남해 해경청, 저희 생각에는 성관위에서 조사 못한 거면 뭐 관할 경찰서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해경청으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수협장 선거 같은 경우는 네. 경찰로 많이 오거든요. 어민들하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육경보다는 해양경찰에서 아무래도 어민들하고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정보 입수하기도 더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경우는 경찰에 많이 고소고발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어민들 사이에서의 고소고발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육지에서 부산 호텔 지하의 룸사롱에서 있던 사건인데 어민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 수협중앙회장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제가 발령나기 전에 그 사건이 이미 접수가 돼서 제가 접수를 이어받았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고? 그 우리 전임자가 사건을 제가 받다가 받고 제가 이제 사건을 시켰던 거죠. 그게 시점 자체가 중앙회장 2달 전에 있던 모임이잖아요. 그럼 위탁선거법을 무혐의로 내시기에는 이 녹취록이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때 저희들이 그 기록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정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보면 이미 조사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로 넘어왔거든요. 그 진술이 번복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내가 돈 얼마 냈고 내가 돈 얼마 냈고 내가 돈 얼마 냈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진술이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이미 선관위 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태였고 우리가 그 사람들 다시 소환했을 때도 그 진술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녹취 파일도 그 사람이 유도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그 유도 신문을 한 사장한테 유도 신문 해가지고 받아내는 거라서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와 조사를 했지만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황 사장이 모르겠다고 했다고요? 최 씨가? 그쵸. 씨란 분이 그 넘어올 당시에 이미 우리가 그걸 앞설 갔거든요. 가니까 이미 인지가 다 된 이후에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지가 확인도 안 된 상태였고 단지 확인되는 거는 호텔 밖에 있는 CCTV. 뭐 중구청인가 무슨 거기 CCTV에서 확인되고 그 부분을 전부 검사한테 다 설명해드렸죠. 가져가지고. 지금 중구청 CCTV에도 이렇게 드나드는 게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특정인들이. 있죠. 그러면은 술집에 모였다라는 게 어떻게 좀 저희들은 그 하는 부분을 3번까지 거쳐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부분을 설명드리고 검사한테 지휘를 받은 거였고요. 또 위에 고발 들어온 거는 그 성매매 부분에 갖고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6개월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상으로. 들으신 바대로 이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비공개다라는 걸 원칙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반에 들려드렸던 황하 사장과 지인의 통화에서 그 지인의 이름이 최모 씨거든요. 최모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성관위에서 조사가 시작해서 이 남해 해경청으로 이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해 성관위에서 다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술 번복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게 이 윤경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경희는 결국 경남 선관위 초동 조사를 했던 경남 선관위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맞아요. 경남 선관위에서 뭐 초동 CCTV도 확보를 안 했고 사람들 상대로 조사를 할 때도 다 입맞추기가 된 상태에서 뭐 나로서는 뭐 할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러면 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죠. 경찰 적어도 관련자들이 경험치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 진술의 그 신빙성들을 사실은 검증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로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경남 선관위에서도 이 건은 무혐의 처리해야 되겠다는 결론부터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로 넘어간 것도 경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그냥 수사는 거기에 껴맞추기 수사가 진행됐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참 지우기가 어렵네요. 맞습니다. 경남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남해 해경청에서도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 이게 무혐의 종결이 나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누군가는 답답한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부실 수사도 있고 뭐 초동 수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라고 하지만 그걸 더 이상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이 황하 사장이
황하 사장이 선관위에서 불렀을 때, 남해경청에 불렀을 때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으면 그 상대편은 유도신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황하 사장은 어떤 그렇죠. 상황인지도 모르고 진실된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 사람만이라도 진실되게 진술했으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황하 사장을 성매매 알선법으로 고발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성매매 알선 고발 사건에 대한 사안 설명을 일부 보시면 황하 유흥주점 업주인 피의자가 유흥주점에서 손님 노동진 일행 6명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220만 원을 받고 접대부들과 함께 인근 부산 호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어서 성매매 알선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19일에 고발이 들어와서 올해 2월 1일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그 황하 사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노동진 일행이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들과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호텔로 갔으며 22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완전히 그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인한 거예요. 네, 녹취록 내용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확인을 했고, 네. 예, 길거리에서 노동자들이 만나가지고, 그게 결국은 돈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헌팅을 해서 60대 노인들이 네. 술을 먹고, 네. 헌팅을 해서 그 술을 먹다가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헌팅을 해서 같이 호텔로 갔다라고 하는 건데. 네, 화강 사장님이 그 녹취록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면 부인하셨는지 너무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 부산 중부서에서는 이 황하 사장을 송치를 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해서 송치 결정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왔어요. 피의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네. 그래서 이 송치가 돼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 지방 법원에서 이 황하 사장에 대한 성매매 알선법으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 황하 사장에게 물어봐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녹취록에 돼 있는 뻔한 사실을 부인을 했는지. 네, 한번 보시죠. 사장님, 그 씨는 아시죠? 네. 현 씨랑 그 22년 12월 21일 날 그 통화 녹취록이 거기에 직접 정 선생님 사장님께서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12월 15일 밤에 여성용 손님이 와서 억울하세요? 어떤 점이 억울하세요? 거기 통화 녹음 그러면 정 사장님 직접 하신 게 아니세요? 네? 가격 그때 안 나오셨다고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 통화 녹음을 씨랑 하는 거 보면 그때 일행 6명이 다 와가지고 술도 마시고 2차도 나갔었다라는 거를 얘기하시고 금액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있는지도 다 얘기하시고. 재판 끝나면 재판 중이라고. 아니 재판 중인데 그거를 왜 그 남해청에서 수사할 때는 그걸 부인을 하셨어요? 정 사장님 직접 통화 녹음을 하신 건데 육성으로 직접 통화를 하신 거잖아요, 사장님. 그 통화 녹음 유영희 사장님이 맞으세요?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럼 통화를? 주영 씨랑? 그 당시에는 그 노동진 사장님이랑 회장님이랑 그 일행이 와가지고 술값 받고 90만 원은 다른 데서 내고 그 다음에 아가씨 이렇게 붙여서 나간 거 부산 호텔로. 네, 그 통화 녹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인정하셨는데 왜 갑자기 바꾸셨어요? 선관위에서 조사하실 때는 왜 바꾸셨어요, 사장님? 왜 의견을 바꾸셨어요? 왜 변경하셨어요? 그 노동진 사장님이 무슨 제안을 받으셨나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2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30만 원만 이제 결제 내역이 잡혀 있긴 하지만은 최소한 이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별도로 성매매, 이 업주에 대한 성매매 수사는 일단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에서는 어쨌든 220만 원을 네. 업주가 받은 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20만 원을
누가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은 사실 그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일행에 왔었던 사람들이 n분의 1로 해서 냈다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핵에 망측한 얘기들이 네. 과연 증거로 입증이 안 되면 사실은 이런 진술은 사실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네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도 이 황하 사장님이 성매매 알선법으로 고발이 되기 이전에 이게 너무 우습게 돌아가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선관위에서도 무혐의, 남해청에서도 무혐의.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추가 고발을 하려고 부산시경에 방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산시경에서 방문을 했더니 이미 이 건은 이 성매매 알선법으로 인해서 그 언론에도 탔고 그래서 지금 자기네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기한테 고발장을 접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단서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노동진의 성매매 사건, 뭐 위탁선거법 위반 이 사건 관련해서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황하라는 룸사롱이 암암리에 뭐 여러 민원도 있고 풍문도 있고 뭐 첩보도 있고 그래서 시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차였던 거죠. 선생님 고발 때문에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예, 아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도 고발자가 접수가 안 된다 하면서 나오니까 어느 한 수사관이 이 하나 이룬 사람이 참 문제 많네. 아무래도 우리가 요 집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저희들이 단속하면 나갈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고발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고발 접수를 못 했습니다. 제가 그 재판을 한번 가볼 겁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사실은 우리 가게에 지가 이제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내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은 지가 보호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노동지한테 좀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받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저 하나룸 사동을 딴 사람한테 팔게 되면은 권리금이 3억 이상 받을 수가 있는 가게입니다. 그 가게가 옛날에 10억씩 이랬던 가게입니다. 유명한 룸사롱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 가게가 폐쇄가 됐다는 것은 권리금 1원 없이 쫓겨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지가 거기서 시인을 하고 사실은 정한테 그 노동지한테 이만큼 대가로 돈도 좀 받았다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만 하게 되면은 노동지가 성매매보다도 뇌물죄로 갈 수가 있지. 큽니다, 이제는. 뇌물로 갈 수 있다. 왜냐면 이 사건을 무마를 해달라라고 이제 검토이 갔으니까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돈이 갔으니까 제가 돈 안 받고 그 가게 3억이한테 가게가 폐쇄가 되고 제가 지금 성매매 악성을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할 일은 만만하거든요. 왜 이 사건이 남해청으로 갔냐. 시경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 사건이 남해청으로 갔나 이거야. 우리한테 왔으면은 우리는 진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다방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때는 이거 박살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는 말이 이 사건이 남해청으로 갔다는 이 자체부터가 뭔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경찰 분이 있으신 거예요? 같이 얘기하셨던? 아니 고발장을 이제 갖고 가면서 이분이 이제 고발장을 부산시경에 접수하려고 했을 때 그 접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그럼 부산시경에서 이미 이 사건을 이제 인지를 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접수를 받은 경찰이랑 그래도 그냥 잠깐 인근 다방에 가서 관련 얘기 고발장을 접수는 못했지만 관련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남해청에 한 것부터 벌써 냄새가 난다. 경찰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게 애초에 왔으면 박살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이분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황하가 굉장히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맞아요. 갔을 때 방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넓었어요.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쪽이 상권이 많이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그곳을 그냥 그 룸사롱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폐쇄한 게 아니고 폐쇄한 날짜도 지금
12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고발이 들어간 거거든요. 성매매 네. 알선법으로.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가자마자 직후에 이 폐쇄를 했던 건 네. 아무래도 이 정상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걸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룸사롱 어쨌든 그 자리는 룸사롱 자리로는 괜찮은 자리예요. 그렇죠. 상권이 죽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면 네. 누군가 좀 싸게 권리금을 조금 낮춰서 받더라도 네. 일정 부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저 가게를 폐쇄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누군가로부터 그 이상 가는 반대급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결국 입막음 쪽으로 네. 상당한 금원이 건너졌을 가능성이 네. 높다. 이제 그 점을 아까 그분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작년에 그 수협 중앙회장 선거 이후에 1년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경과된 이 시점에 그 술집에 같이 있었던 5명의 지역 조합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어떻게 살고 가실까? 네. 네.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이제 2달여 앞두고 22년 12월 15일에 부산 호텔 지하에 황하 룸사롱에서 모임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여보세요? 네. 예. 그럼 그 술자리를 마련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글쎄,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몇 명 안 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시는 손님 있으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그럼 전화 좀 부탁드리고요. 그 선거 2달을 앞두고 네, 제 전화가 불편하셨나 봐요. 네. 말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죠. 네, 떠올리기 싫은 전화를 기억. 두 번째 지역 조합장님에게도 제가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요 선거가 앞두고 2달 전쯤에 부산 호텔 지하의 황하라는 룸사롱에서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서 지역 조합장님들이 한 6명 모이셨었잖아요. 아니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조합장님도 지금 참여를 하신 거로 나오고, 그럼 그때 왜 가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마련했습니다. 왜 저가 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저가 술 사면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럼요. 술 후보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선거 2달 앞두고 있었다. 2달이든 석 달이든 뭐 아니 우리 저 노동진 조합장이 그때는 조합장이 술만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 거기 가서 무슨 선거 얘기를 하고 뭘 했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선거 네, 전화를 정상적으로 응대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은 아니고, 이분은 본인이 내셨다라고 하는데, 경남 남해 해경청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분이 그렇죠. 아니라 다른 분의 후배가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고, 이분이 냈다란 말은 없었는데, 이분은 화가 나셨는지 저한테는 본인이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조합장님, 통화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수협 중앙회 선거 있었잖아요, 조합장님. 예. 그때 이제 노동진 회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뭐 다 끝난 얘기를 자꾸 그럼 지금 수협 중앙회 비상임 이사로. 하네. 여보세요. 예. 그 다 끝나고 했는 걸 왜 자꾸 이야기하고 왜 그럽니까? 사람 귀찮게. 사건법 관련해서 그때 전화 끊어요, 그냥. 22년 12월 15일에. 네. 다들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고 구체적인 언급을 다 회피하고 있는군요. 예상대로. 네. 남은 두 분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협중앙에 노동진 회장 그 당선이 있었잖아요. 지금 저 운전 중입니다. 그럼 언제 잠깐 통화되는데 전화 받으신 김에 지금 고속도로 지금요. 그런데 지금 네, 조합장님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비상임 이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네, 이분한테는 사실 더 다른 분에 비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안이 있었는데, 네, 역시나 응대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조합장님과의 통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성공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남해경청으로 이첩이 되고, 그래서 조합장님도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러셨다고 들었는데요. 나는 그거 다 이라비 나도 많고. 예. 지금 그래도 현재도 지금 수협중앙회 비상임 이사로 계시잖아요. 나도 막 제발 좀 나게 전화 좀 많이 마서 비상임 이사 자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임명을?
그거는 조합장들이 다요, 조합장들이. 아, 그 지역 조합장. 예, 조합장들이 제가 자기들이 투표를 해가 그래 하요. 아, 투표를 해요? 그럼 노동진 회장이 임명하거나 이런 권한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요, 그거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 앞두고 한 2달 앞서서 그 부산 호텔 밑에 황할에 그 술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술자리는 아니, 그런 거다 모른다고 이제 막 다이다비스나 하고 막 나게 전화하지 마소. 그때는 그럼 노동진 회장이 그 자리를 마련을 했나요? 아이 머리요, 그만 체해서 그만 해보고 그 진행은 사건을 말하자고 물어서. 그 모임이 끝나고 다. 또 모인 거면은 모이는 것 자체가 더구나 이제 룸사롱 이런 데에서 지금 모인 분들이 그 조합장 중앙회장 그 선거인이고 나머지 분들은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셨잖아요. 전화 끊습니다. 여보세요? 좀 네. 많이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을 이어가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네요. 새로운 유흥 문화를 개척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나왔지만은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023년 2월 16일에 당선이 된 거고요. 2표차로. 한 달여 뒤에 이 5명이 같이 술자리에 참여했던 이 5명의 지역 조합장들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지역 조합장. 그렇죠. 각각의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조합장.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떤 행보를 걷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통화하신 이모 조합장님은 당선이 그 당시 됐습니다. 지역 조합장 당선되셨고. 네, 지역 조합장으로 지금 계시고요. 두 번째 한 조합장도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지역 조합장이면서 수협은행장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리는 누가 임명하느냐 알아봤더니 노동진 회장이 임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송 조합장은 그 당시에 스스로가 출마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지만 수협중앙회 비상임 이사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 얘기를 물어보신 거군요. 어떻게 네. 됐냐고. 그런데 사실 이 비상임 이사는 조합장, 현직 조합장인 분도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있고요. 이분처럼 현직이 아닌데도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직인 비상임 이사들은 그 지역의 조합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순번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비상임 이사를 정하고요. 이분처럼 현직 조합장이 아닌 경우에 비상임 이사인 경우는 노동진 회장이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 조합장님은 안타깝게도 낙선하셨는데요.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진 회장이 임명해서 비상임 이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김 조합장님 낙선하셨어요.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어떤 자회사격인가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비상임 이사로 있습니다. 이것도 노동진 회장이 임명합니다. 네.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단순한 우연을 치러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노동진 회장님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2022년 11월 15일 술자리, 성접대 이런 파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동진 수협회장의 벌금 500만 원이 구형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보도했던 거와 다른 건으로요. 그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관련 기관에 화분 이거를 257만 원을 보냈다. 라는 거로 인해서 이렇게 벌금 500만 원이 구형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선고는 아직 안 됐고요. 네, 선고는 그 이후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였고요. 네, 그런데 이때 이후에 한번 보시면 위탁선거법이 개정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처럼 국회 무턱 넘을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개정 발의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를 지속하고 있었던 건이 있었는데요. 네, 요게 위탁선거법 자체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어떤 선거 운동을 과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기존에. 네, 그래서 현직이나 직원 출신이 일반 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위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계속 발의가 지속돼 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진 회장은
11월에 23년 11월에 화한 257만 원을 보낸 거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이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선고가 한 달 뒤에 12월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선고 기일을 연기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네, 김승남 의원이 좀 발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탁선거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네. 바로 그 다음 날 노동진 회장의 선고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선고가 났느냐면 벌금 90만 원으로. 아하. 구형이 5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선고 금액은 사실은 뭐 다를 수 있는데 선고는 90만 원. 9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 벌금형일 경우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살짝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선고를 한 그 판사가 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을 기여한 목적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그죠? 다만 양형에 관해 그동안 관례 등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며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공직선거법은 의례적인 화환 등 제공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중 하나로 화환 등을 제외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그 전날 국회에서 이 부분이 부당함으로 삭제되어야 되는 논의가 있어 왔고 실제로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개정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죠. 네. 그래서 판사가 사실은 이제 개정선거법 부분들을 무시하고 종전선거법에 따라서 화하는 제공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을 하면서 했어요. 다만 이제 양형을 참작을 하면서 네. 개정선거법을 그렇죠. 양형에는. 이유를 들어서 네. 결국은 그래서 노동진 회장으로서는 천만 다행으로 당선 무효를 피합니다. 네. 네. 참. 네, 천운이 따르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일부러 맞추려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다음 슬라이드는 지금 말씀으로 설명드린 위탁선거법의 일부 개정안을 보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의례적으로 했던 금전 물품, 화환도 여기 들어갑니다. 네. 네, 이게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행위. 예전엔 기부금이어서 이게 금지되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1월 9일 날 국회에서 발의해서 시행은 1월 30일부터 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선거법으로 인해서 당선 무효인 경우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는 무효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동진 씨가 이 사건 말고 화환을 보내서 위탁선거법으로 걸려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 1심 재판에 선생님이 직접 참관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일단 참관을 했었는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검사고용이 500만 원 떨어지는데 예. 선고를 갖다가 갑자기 한 달을 연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노동지가 하고 친한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김성남인가 더불어민주당에 네. 요번에 돈봉투 사건에 걸린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그 국회에다가 네. 뭐 하완 이런 거는 죄를 뭐 주기마자 이리 발의를 했어. 네. 선거 그 재판하기 20일 전에 네. 국회에서 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러고 20일 후에 한 달 연기를 갑자기 한 달 연기 선거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선거할 때 내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만은 네. 판사가 뭐라 하냐면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네. 하완 인원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의 통과가 되었고 네. 발의 통과가 돼도 시행령이 돼야 되거든요. 네. 국회에서 뭐 막 통과된다고 해서 네. 모든 법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돼야 네. 이 법이 완성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시행령 오늘 뭐 국회가 발의가 되었으면은 그러면 하루 전날에 내가 있어가지고 뭐 직을 잃은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찌 되냐 그지? 그렇죠. 국회 발의가 통과가 되었고 또 노동진 회장이 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 가지고 뭐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없다. 딱 두 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90만 원 딱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지. 아니 검사 구형에 500만 원 나온 거 암만 못 나와도 200만 원 줘야지. 뭐 이거 장난은 들어갔구나. 그 완벽한 장난이지. 갑자기 연기하자. 국회에 통과가 되자. 판사는 또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또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재판에 24년 1월 10일에 관련 재판이 있었던 거를 직접 참관한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참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 갑자기 선거 기일이 또 한 달 연기가 되고 그 사이에 국회가 법안이 통과가 되고 선거법이 그리고 그 또 법원 판사가 또 그걸 개정된 법안 내용들을 이유로 해서 당선 무효형을 면해주고 이건 뭐 그냥 단순한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조금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수협중앙회장의 중앙회 회장인 노동진 회장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협중앙회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시간을 잡고 갈게요. 근데 홍보실을 지금. 그러면은 저기 인터뷰를 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수협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지하에 잠깐 찾아봐요. 노동진 회장님이 작년에 이제 중앙회장으로 법에 당선되시기 앞서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 정도 연구가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취재는 하신다고 이제 듣긴 들었는데 갑자기 저도 이거 오시다 보니까 좀 저희 뭐 갑자기 오지 뭐 연락처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취재하는 거는? 저희 취재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 아니고 이게 뉴스탐사 기자분 오신 것 같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디에서요? 저도 누구랑 말하기는 그렇고 저도 건너 건너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저도 사실 의아했는데 그 성관이 쪽에서 연락 받으신 건 아니에요? 성관이 쪽은 저희가 취재하면서 당연히 마땅히 지금 제 명함을 드렸는데 거기 공판 때는 명함을 드리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공판에 참가해서 그 사장님이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나 보고 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명함을 드릴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셨어요? 아, 신기하다. 우선은 그러면 뭐 되게 회장님이 시간 내시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쭤봤으니까 지금 계속 밖에 나가시고 막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비서실이랑 얘기해가지고 일정을 그러면 혹시 질문이 어떤 건지 아시고 회장님이랑 직접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고요. 회장님 얘기는 충분히 듣고 저희 방송을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안 된다면 회장님이라도 이 회장님의 입장을 담으셔서 저희한테 답을 주세요. 답을 주는 게 뭐 서면이라든가? 서면으로도 주셔야죠. 보신 바와 같이 수협중앙회에 가서 노동진 회장님의 접견을 신청을 했는데 계시긴 하지만 일정이 많으셔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해서 홍보부장님과 대신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사실은 아까 그 황하 사장님의 공판장에 가서 황하 사장님 인터뷰한 그 부분이 바로 전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취재를 전혀 안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했던 5명의 조합장분들을 상대로 취재한 것도 그 이후예요. 그 이후죠. 수협중앙에 갔다 와서 그 이후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너무 사실은 의아해요. 제가 수협중앙에 가기 전에 취재한 것은 딱 2군데예요. 황하 사장님 그 공판장. 그다음 2번째는 경남 성관이. 어디서 셌을까요, 내용이? 근데 두 곳 다 어느 곳에서 나라도 새 나갔다고 얘기한다면 이
유탐사가 취재하고 있던 사실을 그 선관위도 그렇고 그 황하 사장님도 그렇고 이걸 수협 중앙에다 얘기했다면 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해 보여요. 그렇죠. 경남 선관위에서 제보했다라고 수협 중앙에다가 여기서 유탐사가 취재하네라고 하는 걸 수협 중앙에다 알아줬다면 이건 뭐 당연히 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황하 사장님이 또 이게 유탐사가 나 따라오더라고요라고 하는 네. 걸 수협 중앙에도 알려줬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황 사장님이 그건 결국 수협 중앙에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선관위 경찰 조사에 이제 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홍보부장님이 며칠 뒤에 수협의 그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제가 질문한 건 크게 3가지입니다. 화학 관련 처벌 규정 개정된 바로 다음 날로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판결문에까지 이 부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쭈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선고 연기 이유는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면밀한 심리를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로비나 외압이 있어서 선고가 연기됐다라는 건 근거 없는 억측이다. 그리고 위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 개정은 선고 연기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이었고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 작년 11월에 국회 행안위에서 이미 통과한 상태였다. 이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선고기를 연기했다는 건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1월 9일에 통과된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 사건에는 개정 이전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법이 적용되므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됐습니다. 핵심적인 의혹은 왜 네. 갑자기 선고가 연기가 되고 선고가 연기된 사이에 상임위만 통과되어 있었던 법안이 네.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렇죠.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또 당선 무효형을 이제 면하게 해주는 선고가 이루어진 네. 이게 뭔가 사전에 짜고 치는 각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녹취를 들어보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제보 내용과 녹취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추측건대 선거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 측에서 수차례 동일한 내용의 진정과 고발이 있었으므로 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 소명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두 무혐의 됐다. 네, 뭐 수협 중앙에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수사가 성실하게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네,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이 대답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수시로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로 고발이 접수되었고 모든 수사기관에서 동일하게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진 결론, 혐의 없음이 났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온 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에 노동진 회장은 자신의 무혐의를 반복해서 소명해야 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일관되게 혐의 없음의 결론이 도출되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뭐 남해경찰청에서 불송치 결정을 지금 내린 상황에서 뭐 사실 다른 기관들의 접수가 되면 뭐 그 이전에 이미 내려진 결론이라고 하는 이유로 새롭게 그 결정을 사실 바꾸기는 어렵죠,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사기관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요번 그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없는 그 기사를 하나 띄워 보내드릴 건데요. 강릉시 수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 근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요거를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 강릉시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분도 역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그 선거 운동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시작 열흘 전에 한 식당에서 유권자 6명에게 그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접수하고 그 지역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발빠르게 수사를 했느냐면요. 선관위 여직원 6명이 그 식사를 한다라는 식당에 가서 옆 테이블에서 정말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돈은 누가 내는지 이런 거 다 보고 아 진짜구나 하고 이분을 현장에서 인지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벌금형으로 200만 원 선고가 됐고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네, 결국 투표권자한테 그냥 식사 접대한 정도 가지고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룸사롱에서 접대, 거기도 2차 접대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안이 이렇게 얼렁뚱땅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수협 중앙회장 선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공직 선거 분위기에도 사실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협 중앙회장 선거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역조합장인 경우는 서로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품 등의 뭐 이런 제공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가열 혼탁 선거가 더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어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수협중앙회장 그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석연찮은 의혹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지역의 토착 비리들을 발본색원하고 엄격하게 감시 역할을 해야 될 지역의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검찰 또 그 지역의 법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강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협중앙회장이 지금 누가 보도를 해도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 선관위, 지역 경찰 어디에서도 사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화환과 관련해서는 이건 아무리 봐도 법원, 이 지역에 있는 흔히 향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역의 향판과 뭔가 그 유착된 거기다 이 느낌을 석연치 않은 의혹을 참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토착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지역의 검찰 또 법원이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짬짬이 비리들이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수협중앙에 지역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관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추적 보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추적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토호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들이 언론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뉴탐사의 신암행어사는 앞으로도 그 어디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 토호들의 지역 토착비리를 계속해서 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암행어사 제보 팁오프 뉴탐사.org로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된 지역의 그 토착 비리 제보를 주시면 되고요. 신암행어사 이제 3번째 순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허경희 작가가 혼자서 취재를 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뭐 중앙에 있는 비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는 토착 비리도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큰 정과 복 나누시고요. 저희 신암행어사는 다시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